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에 투입되고 난 이후 최근 폴란드에서는 기존의 약 3배 가까이 병력이 늘어나며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이 군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게 지금 폴란드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군대 모병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에는 우리 K2가 전면에 내세워져 있고 이런 문구가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K2를 직접 경험하세요. 이건 거의 무슨 자동차 회사들 신차 나왔을 때 홍보 문구 비슷하면서도 또 우리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실총을 사격해 볼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처럼 저 웅장한 K2를 직접 몰아볼 생각을 하면 그동안 이 무기 관련해서 배고프고 억울한 게 많았던 폴란드의 많은 젊은이들의 경우 피가 끓어오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의 왼쪽을 보면 이건 폴란드 국방부에서 살짝 무리수를 둔 것도 같아 보이는데 바로 K2 산입니다.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일단 우리 K2 전차와 이름이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높이가 무려 8611m로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K2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그 K2라는 이름 외에 이 두 K2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유사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직으로 8611m인 K2의 봉우리 높이와 또 수평으로 8000m를 날아가는 우리 K2 흑표의 포 사정거리입니다. 그걸 또 여기서 정말 창피하게도 억지로 연결시키며 홍보를 하며 오스트로다에 위치한 제20기계화 여단 전차 대대에 지원하라며 지금 폴란드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 저 포스터가 유치하든 오글거리든 뭐든 간에 마치 차 좋아하는 친구들 앞에 부가티 1000대 쫙 깔아놓고 월급 받으면서 마음껏 몰아보세요 하는 것처럼 사실 저 정도 되면 정말 입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한국어로 흑표든 영어로 블랙팬서든 그 이름마저도 너무 멋있고 매력적인 우리 K2는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할 만큼 우리 K2는 그냥 전 세계 최고 전차 중 한 대가 아닌 미국의 에이브람스 M1A 전차와 비교해도 우월한 명실공히 전 세계 최강 전차입니다. 에이 그래도 우리 흑표가 좋은 건 맞지만 무슨 세계 1위 전차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는데 이미 2020년에는 미국의 더 디플로매지에서 그리고 2021년에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에서 독일의 레오파드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비교하여 우리 K2 흑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의 경우 이미 지난 노르웨이 전차 선정 과정에서 우리 K2가 더 뛰어나다는 게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린 상황 이고 이제는 미국에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최강 전차였던 M1A2 전차보다도 우리 K2의 우수성이 여러 해외 언론들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 K2와 한국 방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옮겨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사는 한국은 이미 사실상 스텔스 전투기인 KF-21까지 자체 개발하는 등 방위 산업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자급자족을 이루어냈고 또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와 경쟁할 수 있는 현대적 군대는 전 세계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며 오늘날 놀랍도록 발전한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소개를 한 후 K2에 대해 설명을 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능력과 수준의 변곡점이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06년에 완성된 바로 최초의 대한민국 순수 국산 전차인 K2 블랙팬서의 등장이었다. 사실 이전 모델이었던 K1 전차의 경우 그건 한국 고유의 모델도 아니었다. 미 육군의 M1A1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차였고 주포도 상대적으로 작은 105mm여서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들 최초의 순수 전차인 K2를 개발하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강의 전차들의 강점들을 역설계하여 그 요소들을 다시 그들이 고안해낸 여러 가지 혁신적인 요소들에 결합하여 탄생시킨 역작이 바로 K2였다. 예를 들면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러시아 T-80의 뛰어난 스노클 기능 그리고 독일 라인 메탈의 120mm 55 구경장 주포 같은 것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K2 블랙팬서인데 덕분에 K2는 깊이가 무려 4.2m나 되는 강도 도강할 수 있고 또 독일 라인 메탈의 주포보다 포신도 더 길게 만들어 포의 속도 또한 더 빠르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자동 장전 장치를 고안해내어 승무원의 수를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인 것에 더해 서방의 주력 전차들보다 월등히 빠른 즉 주포로 분당 10발이라는 엄청난 사격 속도까지 갖추게 되었다. 또한 지형이 험한 한국의 산에 적응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 장치 덕분에 K2는 방어 자세를 취할 때 월등히 더 효과적으로 모습을 감출 수 있고 첨단 레이더 시스템 덕분에 적의 포격
포격을 받게 되면 포탑이 자동으로 사격원으로 향하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대응 포격을 가할 수 있게 되어 공격력과 생존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K2 블랙팬서는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무려 8km 밖에 있는 적 전차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이란 상대적으로 장갑이 약한 각 전차의 포탑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일명 뚜껑 따기 포탄으로도 불리는 지능탄으로 전 세계 미사일 및 포탄 기술에 있어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답게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형 이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의 성능도 거의 세계 최강 수준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K2 또한 바로 그 지능탄을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K2 블랙팬서는 대당 850만 불, 하나로 약 100억 원 정도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입니다. 우리 K9 자주포가 독일의 자주포에 비해 약 절반 가격이어서 자꾸 우리 무기가 싸다는 의식이 있는데 사실은 K2가 850만 불인데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대략 790만 불이며 또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의 경우 약 600만 불로 우리 K2는 굉장히 비싼 전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폴란드에 워낙 많은 수를 수출하다 보니 그리고 우리 무기들이 전통적으로 그 높은 성능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 보니 폴란드에서 가성비 때문에 우리 K2를 선택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폴란드는 당시 전 세계 최강 전차를 원했고 그래서 독일의 레오파드 2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고민하다 결국 에이브람스 전차를 거의 도입할 뻔했는데 이후 우리 K2 흑표에 대해 알게 되며 다른 전차들과 비교를 해본 후 그 세 전차들 가운데 가장 비싼 전차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었음에도 그 압도적 성능 때문에 약 1000대에 달하는 그 전량을 우리 K2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명성자자했던 그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의 경우 과거 이라크와 시리아에도 투입이 된 적이 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과거 이라크 전에서의 활약이 보여준 것만큼 지금까지는 가장 뛰어난 전차가 맞지만 이미 너무 오래되어 과거의 그 절대적 위상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전차의 장점만을 융합한 또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개발해낸 고유의 강점들까지 완벽하게 녹여낸 이 K2 블랙팬서의 경우 현존하는 전 세계 최강 전차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기사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KF-2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산 F-35라는 엄청나게 좋은 스텔스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성능이 부족한 KF-21의 기능을 보면 그건 그저 F-35를 보완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고 운을 뗀 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국인들이 이 KF-21을 모두 개발하고 난 이후 그 기술력으로 그 다음에 내놓을 전투기라며 그때는 단지 F-35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시장 자체를 뒤집어 버리며 지금 전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들을 모두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견하며 공중 무기에서 한국의 이 KF-21의 등장이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런 변화가 이미 지상 무기에서 이 K2 전차가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제 각국의 주력 전차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이 K2보다 더 뛰어난 전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 K2가 그동안 미국산 전차가 지배하던 시장을 모두 대체해버릴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작년 1월 즈음 나온 포린 폴리스의 기사에도 따르면 이제 곧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의 전차 마켓을 휩쓸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내놓은 바가 있어 이제 막 시작된 2024년 올해 새해에는 어쩌면 지난 폴란드 대박 계약에 견줄 수 있는 또는 그보다 더 커다란 초대박 계약이 우리 K2의 앞날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근거 있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끝내주게 멋진 전차,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전차를 만들어내신 그 수많은 연구원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이분들이 더욱더 강하고 멋진 전차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분들의 월급도 한 10배 정도 올려주고 똑똑한 조수들도 주변에 팍팍 엄청나게 많이 붙여주고 또 식사도 무슨 호텔 뷔페 수준으로 매일 나오게 하고 그 외 모든 복지도 막 황제 수준으로 높여주는 대신 이분들 전부 몇 년 동안 어디 먼 외딴 섬 같은데 합숙을 시켜 일주일 한 500시간 무기만 개발하게 만들어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전세계 1위 방산 국가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망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우리나라 무기의 자부심인 이 K2가 전 세계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아 작년보다 더 성공적인 꽃길을 달리기를 응원합니다.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